자, 요즘 시장 분위기 정말 쉽지 않죠. 이 주가는 굉장히 흔들리고 또 불안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엔 진짜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시장이 진짜 시끄러울 때 가장 조용히 또 가장 크게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비트마인이 왜 단순한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 아닌지, 그리고 왜 지금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레저리들의 왕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톰리, 또 이더리움, 스테이킹, 미스터비스트, 또 디파이와 새 금융, 이 모든 퍼즐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이 되는지 제가 숫자와 또 데이터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참고로 저는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혹은 단기 반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기존 금융이 새 금융으로 전환되는 이 한 가운데서 이 구조적인 지배력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비트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 비트마인의 현재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볼 겁니다. 이 자료는요, 1월 20일 기준 자료고 누구나 직접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표를 좀 더 보기 쉽게 저의 엑셀로 한번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수치들을 보면요, 현재 이더리움 보유량은 약 420만 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총 이더리움 보유액을 합산했을 때는 약 126억 달러, 그리고 현재 현금은요 9억 7,90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비트코인의 개수는 193개로 동일하고 또 에이티코 홀딩스, 이 악토 투자에 대한 포지션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총 순 자산 가치를 보니까요, 현재 약 136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비트마인의 mnev1의 가격은요, 현재 30.85달러. 따라서 현재 가격이 약 29불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프리미엄은 0.95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목표가 총 5% 전략에서 약 3.5%, 거의 70% 정도를 달성을 한 거죠. 현재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매수와 더불어서 이 스테이킹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톰 디마크가 이를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톰 디마크라는 사람은 바닥 매수와 저점 포착의 대부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막 이더리움 매수량이 되게 적어졌었던 그 기간이 좀 있었는데, 이 지금의 전략적인 매수 전략에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좀 잘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 발표도 함께 보죠. 현재 예상보다는 빠르게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비트마인이 발표한 X 자료에 따른 숫자가 나오는데요. 현재 보니까 총 183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엑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비트마인은 메이븐이라고 부르는 자체 스테이킹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의 총 보유량은 약 420만 개,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을요, 현재 기준으로 약 3,000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X에서 보여드린 이 양은요, 지금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총 보유량의 약 44%에 해당하는 183만 개의 이더리움이죠. 자, 그래서 현재 183만 개의 총 달러 가치는요, 약 55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톰리가 말한 약 2.81%의 이자율로 스테이킹 계산을 해보면요, 이더리움 가격이 3,000달러일 경우에 연간 약 1억 5천만 달러, 월로 계산했을 때는요, 약 1,2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비트마인을 의심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비트마인의 건정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비트마인은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좋은 재무 건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더리움으로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이더리움이 향후 5년 혹은 10년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비트마인의 재무적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성은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향후에 다시 그 고점이었던 5,000불 혹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12,000불까지 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시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 12,000불을 달성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면은요, 아마 현재 이더리움 보유 수량인 420만 개 정도는 다 스테이킹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볼게요. 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14억 달러, 1일 기준으로 하면요, 380만 달러, 약 한 50억 원 정도를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기업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비트마인은 부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진콜에 대한 위험성도 없고요, 강제천상에 대한 위험성도 없습니다. 또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이런 부담도 아예 없어요. 그냥 이더리움 활성도에 따른 수익만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현재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비트마인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 비트마인의 팀을 보면 톰 리와 이 모든 임원진들은요, 단순한 크립토 신봉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뼛속까지 정말 금융과 월가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CEO인 시셴부터 또 영입된 주요 인사들까지 이들의 이력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모두 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그리고 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이력으로 아주 꽉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들은요, 기존의 금융권의 이 실물을 거의 100%를 다 이해를 하면서도 암호화폐로 넘어온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마인은요, 이 기존의 금융과 새 금융의 이해를 완벽하게 가진 운영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마인을 실제적으로 설계한 이 모세익스까지도 살펴보면요, 전부 다 이 기존에 있는 그 금융기관들의 출신들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현재 기준으로 비트마인은 연간 약 1.5억 달러, 월 1200만 달러, 하루에는 42만 달러를 버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단 반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팀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가히 트레저리계의 왕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난 1월 15일 날 있었던 이 주주총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신 그 라이브 스트리밍 전에는요, 약 10에서 15분 정도 톰리의 연설이 있었어요. 이 4가지 안건 통과에 대해서는요, 바로 그때 결과를 발표를 해줬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정말 그 환호의 박수로 가득 찼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었던 주주총회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안건이 향후 비트마인의 긍정적인 안건이다 라는 걸 다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안건들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째가 이사회 선출인데요, 98%로 찬성이 됐죠. 둘째는 그 발행 주식량 관련한 것인데요, 이것도 81%로 찬성이 됐습니다. 셋째는 인센티브 관련해서였는데요, 89%로 찬성이 되었고, 넷째는 의장의 성과 보상인데요, 75%로 찬성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제 생각에 이슈가 가장 많이 되었었던 이 둘째 안건인 주식수 증대의 찬성률은 81% 정도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트마인 투자자들이 이 비트마인의 주당 가치 증가형 방식, 즉 어크리티브 이더리움 축적 전략을요,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톰 리는요, 현재 목표 달성률의 약 70% 정도를 도달했다고 설명을 해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까지 고려를 한다면요, 실제로는 74%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샷 투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죠. 톰 리는요, 문샷의 최대한 5% 정도까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중 하나가 그 에이티코 홀딩스, 지금 ORBS라는 것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죠. 그리고 물론 가장 큰 뉴스는 당연히 미스터 비스트 투자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비트마인은 2억 달러를 미스터 비스트 인더스트리에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는요, 이더리움 가격의 약 1.5% 정도에 해당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스터 비스트는 구독자가 4억 6천만 명이 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모든 소셜 플랫폼을 합치면요, 팔로워 수가 10억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비트마인에 올라온 공시를 한번 보면요, 이 뉴스가 처음 발표됐을 때의 내용이 나와요. 이 CEO인 제프 하우즌볼드가요, 이 발표가 매우 임팩트가 있는 발표라고 언급을 해줬고, 향후 금융 서비스 플랫폼에 디파이를 어떻게 통합하고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더 깊이 탐구하길 기대한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톰 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디파이와 금융 서비스의 결합,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가 이 영역 안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요, 미스터 인더스트리라는 기업급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기업급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미스터 비스트가 이미 많은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죠.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 투자 소식 이후에 뜻밖의 소식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실 텐데, 보시면 차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먼저 차마스가 누군지 소개를 하자면요,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투자자입니다. 지금 메타,
그 과거 페이스북의 초기 임원이었고 소셜 캐피탈의 설립자예요. 몇 년 전에 이 스펙 상장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붐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스펙의 킹이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실리콘밸리의 워렌 버핏을 자처한 인물입니다. 또 초기 암호화폐 옹호자로서 꽤나 언급이 많이 되었던 분이고요. 이 버진 갤러틱이나 소파이나 오픈도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죠. 이런 굵직한 투자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트윗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지미는 매우 특별한 기업가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지미가 미스터 비스트죠. 그러면서 장기적 비전인 금융 플랫폼 또 인프라에 베팅을 했다는 거고, 이 미스터 비스트 시리즈 A 라운드에 4,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차마스의 일부 투자에 대해서는 뭐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요. 차마스는 일반 투자자들보다 항상 한 발 두 발을 더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투자자,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면요, 이 시리즈 A 라운드에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할 텐데, 이 차마스는 본인의 소셜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를 성공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트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트마인이 미스터 비스트에 투자를 한 목적은요, 이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위함이었고, 또 향후 금융 서비스, 또 통신 서비스, 또 마케팅 등 이 장기 핵심 기회를 한 발 두 발 먼저 앞서서 선점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 미스터 비스트, 지미의 성장 과정은 말할 필요도 없죠. 지미는 현재 지구상에서 최고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리테일 투자 전략 측면에서 최고의 전략가, 여기 넘버 원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주주총회 당시에요. 톰리가 이 PPT를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이 방송으로는 송출이 되지 않았던 톰리의 라이브 연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장에 온 사람들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그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이때 톰리가 아예 연단에서 내려와서 바로 제 옆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톰리한테요. 야, 너가 이 PPT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톰리가 다시 연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내가 PPT까지 하는 거래. 나는 PPT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 이러면서 약간 웃으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주주총회 당일날 공항에서 찍은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어수선했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놀랬던 건 PPT를 본인이 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설명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게 되게 놀랍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 톰리가 아, 내가 넘버 원이야? 이러면서 머스케하길래 되게 다들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여기 보이는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축적하는 기업은 당연히 비트마인, 그리고 세계 최대 콘텐츠, 이 크리에이터가 결합을 한 상태라는 거죠. 물론 여기 보이는 이 젠 Z 세대는요 18에서 28세 사이로 굉장히 어리고, 여기 알파 세대는요 그것보다 더 어려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요 사람들이 왜 불편해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을 아예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면 몇 년만 지나면요 이들이 그 웹3나 디파이 또 금융 서비스의 핵심 사용자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산업이 완성되기까지는 몇 년이란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요 이는 완벽한 타임라인이에요. 오히려 톰리가요 지금 30, 40대층을 공략하고 있는 뭐 저 같은 노잼 인플루언서 혹은 노후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요 그게 오히려 화날 일인 거죠. 보시면요 그들의 구독자 수는 이미 디즈니, 넷플릭스, MBC, 파라마운트, 팍스, 위너 브라더스,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을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요 정말 상징적이에요. 미국의 슈퍼볼은요 매년 2억 5천만 뷰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미스터 비스트는요 2주마다 2억 5천만 뷰를 만들어낸대요. 한 달이면 5억 뷰죠. 즉 1년에 슈퍼볼 24번에 해당하는 트래픽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슈퍼볼이라는 게 되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미식축구를 해본 적도 없고요 관심도 없는데요 돌아보니까 매년 어딘가 뭐 친구네 집에 끌려가서 슈퍼볼을 봤었더라고요. 기억을 꺼내보니까요 매년 가서 친구한테 제가 미식축구를 좀 물어보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쇼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이 정도 급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굳이 비교를 하면 월드컵이나 뭐 연말 연예대상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나 싶은데 그것보다도 이 슈퍼볼이 훨씬 더 큰 쇼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바로 톱니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죠. 미스터비스트는 최근 3년 YOY 기준으로요 30%의 구독자 증가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시청자 수도 최근 3년 동안 YOY로 41%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크리에이터들 중에서요 이런 글로벌 파급력을 가진 사례가 과연 있을까요? 자, 미스터비스트는 계속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비스트의 투자를 정리를 하면요, 아무나 투자할 수 없는 이 실리콘밸리의 탑티어나 들어갈 만한 이 프라이빗 투자에 들어감으로써 세계 1위의 유통 또 분배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요 젠지나 알파 세대가 성인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이 새 금융시장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될 때요 비트마인은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됩니다. 톰리는 이 투자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밀고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그 생태계를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 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금융망에 투자를 한 거죠. 따라서 비트마인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불리는 이유도요, 이들은 본인들의 자본을 이더리움만 모으는 데 집착하지 않았고 이 기업답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에 배분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톰리는요 이 비트마인의 5가지 핵심 축을 강조를 했는데요, 첫째는 스테이킹 수익의 최적화, 둘째는 알파 전략을 추구하는 것, 셋째는 이 둘째와 이어지는 건데 이 모제익스 캐피탈이 알파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그리고 넷째는 텀 디마크와 전술적인 이더리움 매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수익률 최적화. 이건 아마 문샷이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이 3,000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지금 당장 스테이킹을 한다면 연간 약 3.7에서 3.9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수익과 현금을 합치면요 대략 4억에서 4.3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스테이킹에 대한 비중을 5%까지 늘렸을 때,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은 그대로 3,000달러고요 그럴 때는요 세전 5.4에서 5.8억 달러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12,000달러가 된다면요 비트마인은요 연간 약 20억에서 22억 달러까지 수익을 늘리게 됩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12,000달러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저는 시간을 두고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스테이킹 수익이라는 이중 레버리지 구조를 가진 기업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더리움의 1일 거래수를 보면요 2021년 NFT 붐이 일었을 그 당시 최고치를요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이 채택되지 않을 거라는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더리움의 한 달 사용량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은요 계속 성장 중이라는 거죠. 현재 1,400만 명으로 이더리움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보이는 검은색 선이 보이시죠?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에요. 현재 3,00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파란색 물결처럼 된 그래프는요 새로운 신규 진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자세히 봐야 보이실 텐데 최근 신규 진입자 수가 갑자기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이더리움 가격은 눌려 있어도요 신규 참여자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대기열도 한번 볼 텐데요, 현재 약 280만까지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가 증가했는데요, 반대로 이 빨간색 선인 출금, 즉 나가려고 하는 수는요 여기 보시면 제로입니다. 출금 대기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현재 기관이고 개인이고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현재 스테이킹을 하려면 대략 50일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 풀리고 있는 또 다른 호재들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가 X에 올렸던 글인데요, 현재 뉴욕 증권소가 토크나 증권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하고 또 토크나 자본을 통해서 즉시 결제를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멀티체인 구조라서 솔직히 이더리움의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지만요, 전반적인 암호화폐가 점점 제도권화 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호재입니다. 즉 자산이 토큰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 이 방향성 자체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은요 올해 엄청난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현재 토큰화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혁신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빠르게 사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 X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트와이즈의 자료를 보면요 기관의 글로벌 비트코인 수요 데이터예요. 아직 연초이기는 하지만 기관의 수요가 시장의 공급보다 약 5배 정도가 많아요.
보면은 수요가 한 3만이고 공급이 한 5,70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또 2024년을 봐도요. 비트코인의 수요는 공급의 약 4배 수준이 됩니다. 근데 시간을 더 흘러가서 2021, 2, 3년도를 보면요. 완전히 반대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는 공급이 수요를 압도를 했었어요. 지금처럼 기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은요. 과거 크립토 시장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 현재 시점 비트코인은요. 점점 살 수 없는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공급은 말라가고 수요는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장의 유동성은요. 점차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면 주식이나 크립토 자산은 상승합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 정부는 2.3조 달러 정도를 풀었었고 2022, 2023년에 베어마켓이 시작되면서 4,500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이후에 2023년 다시 1조 달러가 시장에 풀렸고 2024년엔 1.2조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1.65조 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즉 최근 3년간 총 3.9조 달러가 시장에 흘러 들어왔고 이를 다 합치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자, 여러분, 유동성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천천히 다시 자금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대한 속도는 점점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금융의 중심인 미국의 월가는요 서서히 자산을 토큰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사용량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 집중을 합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요 현재 한가득 기대를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투자자들은요 지금 현재 하나 둘씩 항복을 선언하고 이 시장을 떠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수많은 법안들이 이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있고 기관의 매집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요 모든 혁신 기술들은 그 초입길에서 늘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혁신 기업 초기를 돌아보면요 그 일반 투자자들을 흔들어 놓았던 정말 그 쏟아지는 정부와 기관들의 그 퍼드 뉴스, 즉 그들의 개입, 이거는요 어떤 혁신이든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본다면 현재 이 모든 것 자체가 애초에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역설적으로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과 또 정신없는 뉴스들, 이 모든 것 자체가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러티브가 완전한 전환을 마치게 되면요 그에 따라서 비트마인 투자자는 정말 큰 수혜를 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이것은 정말 끝인 것인가? 아니면 이 전환의 한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익숙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